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제3편 서비스를 이야기하다의 네 번째 챕터 쓰기 지식문화 전승의 두 번째 시간 기억을 남다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쓰기가 갖고 있는 의미, 쓰기가 어떤 매체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법이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 경험을 위해서, 그 리터러시를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듣고 쓰기에, 읽기에 대한 작업에서 쓰기도 포함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지금 시대를 읽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다 더 하나의 전승, 역사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 또는 어떤 특정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대학 도서관이 됐든 학교 도서관이 됐든 이 모두들은 자기의 역사를 담아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사를 담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이제 기록 관리에서 본다면 그 생산된 행정문서, 문서 위주의 작업들을 진행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문서적 행위로 우리 기록을 담는 것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그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기의 기록을 생산하고 구조화시키고 알리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있는 그 주립 도서관들이 했던 행동 등의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로컬 히스토리를 담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여기저기 그 지역 문화관들도 많고, 지역 문화관에서는 지역 로컬 히스토리언, 역사학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들이 그 지역 문화를 계승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예전에 한번 기록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했던 일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이 지역 문화 중에 특히 그 정자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자라는 얘기를 나누면은 그 정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 만든 사람들이 어떤 의도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은 기록 속에 조금씩 남아있고 이렇게 회자돼서 내려오긴 합니다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저런 정자들이 만들 시점에만 의미가 있고 만든 사람에게만 어떤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 지역사회 속에서 남아있으면서 그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 정자 주변에 얽힌 지역민들의 삶은 어땠을 것 같으니 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 그것을 기록을 한번 담아보면 어쩔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자라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내가 어떤 상징성을 갖고, 뭐 그게 지역이 되어도 좋고, 학교가 되어도 좋고, 우리 모임이 되어도 좋고, 어떤 특정 인물이 되어도 좋고, 거기에 얽힌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속에 전달되어지고 연결되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많은 스토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보는 것이죠. 예전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화가 갖는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신화, 설화에 대한 얘기들. 신화와 설화가 많은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끈이 굉장히 긴 역사 속에서 다 이어져 있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화와 설화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화와 설화가 몇 개나 되는가 했을 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굵은 큰 단위의 얘기도 있죠. 어떤 건국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왕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근데 그 이상의 삶에 녹아있는, 지역에 녹아있는 그런 신화설화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음을 좀 안타까워합니다. 그것도 나온다는 것이 어떤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아주 인위적인 행위가 아니라 역사의 근거를 들고 삶,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얘기들,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 서비스를 얘기할 때 그 서비스의 가장 기본 방점은 리터러시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의 문화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전통에 있고, 우리의 지역, 지리적인 공간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는 것이라면, 쓰기는 굉장히 좋은 우리의 기억을 담아내고 우리 공간을 담아내는 이 지역성을 굉장히 담보한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흥행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성하면 이런 것들이 회자되어지고 그 지역이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요즘은 경제성에 대한, 경제활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역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가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도시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지역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심에 저는 도서관이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이 민과 관을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지역민들의 삶을 그려내고 표현하고 그들에게 그런 리터러시를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쓰기 작업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을 기술하고 남기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 다양성, 매체의 다양성, 주제의 다양성, 표현 방법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얼핏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광주의 아시아 문화 전당의 역할은 아시아 문화를 읽고 소통하기 위한 것이고, 아시아 문화를 읽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우리가 기술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기술은 오래된 고대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삶을 기술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왜? 광주에 만들어진 아시아 문화 전당은 아시아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금 보편성,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삶을 공유하는 그 정보 흐름,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과거 얘기보다는 현재 얘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고, 과거 얘기에 대해서는 현재의 삶에 투영되어진 과거가 다시 전달되어지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면서 중국의 역사를 배우고 유럽의 역사를 배우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들의 역사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현재 그들의 삶을 투영해서, 역사에서 투영되어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작업으로 우리가 세계사를 배우듯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에서 말하는, 또 굳이 공공도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쓰기 작업의 이 로컬리티는 무엇을 기술하느냐는 우리의 정통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축 속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간 축 속에서 우리와 다른 지역 간의 연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억으로서, 생생한 기억으로서 전달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억을 담다는 것이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속에서 어차피 기억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해석하는 작업이 가미된 것이고, 그 해석이 의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기억하는 것, 내가 그렇게 보고 들었다고 느끼는 것들이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은 굉장히 다양한 양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들을 위한, 특정 시대만을 위한 기억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기억들도 담아낼 필요가 있고, 다양한 공간에서의 기억들도 담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공도서관, 특히 그 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쓰기의 방법과 쓰기에 표현하는 형식들은 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쓰기의 일부는 창작 활동으로, 노래로도 나갈 수 있고, 춤사위로도 나갈 수 있고, 글로도, 소설로도 나갈 수 있고, 시로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그 지역 역사가 의해서 하나의 사실적 토대를 갖고 있는 사례로서의 하나 그 사료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것이 사진으로도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영상으로도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소리로도, 음식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쓰기가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서관 사서라면 나는 무엇을 기획할까? 어떤 식으로 쓰기를 유도하고, 쓰기를 권장하고, 쓰기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이 지역이, 우리의 문화가 보존되어지고 전승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듣기와 읽기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말하는 전승이라는 개념이 미래를 그 어떤
선각자나 어떤 그 엘리트들이 이 집단을 자기가 의도한 대로 끌고 가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방법들을 다양하게 드러내 줌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는 현재 우리 구성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 가느냐를 우리가 보는 것이지, 이걸 해야 해, 이건 안 돼, 이렇게 예단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선도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한 책 읽기는 내가 볼 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차라리 우리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책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이제 다양한 형태도 나오겠죠. 말하기도 있을 수 있고, 쓰기도 있을 수 있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함 속에서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이제 자기 미래 사회에 끌고 갈 때 자기가 어떻게 끌고 가는지가 이제 그 다양성 속에서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화에 대한 얘기고, 사회화에 대한 얘기는 그것을 어떻게 어느 하나의 규범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지만 그 규범이 굉장히 타이트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폭이 넓어서 그 속에 자율이 주어지고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 큰 규범조차도 이 큰 흐름 속에서 늘 변해야지 이걸 못 박듯이 고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쓰기의 얘기는 그렇게 많은 얘기가 있거나 많은 기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많은 이제 우리 상상력이 필요한 작업들인 것이고, 그 상상력에는 내용에 대한 상상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에 대한, 표현에 대한, 기법에 대한 상상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하나의 문법을 만드는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료에 근거한, 증거에 근거한 기록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됨과 동시에 그런 것에서 파생되어진 신화와 설화 같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변형된, 그 변형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형상화되어지고 어떻게 상징화되어지고 어떻게 메타포로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되게 문학적 역할이겠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은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 갔을 때 큰 고목이 하나 있으면 그 고목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끌어낸 얘기가 얼토당토하는 그냥 어떤 개인의 창작성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정서와 연결되어진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많은 얘기들이 스며들겠죠. 저는 그 정도의 변화, 그 정도의,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어느 정도의 우리 그 상징성들은 가미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의 위인전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개인의 몫이기보다는 그 시대와 그 사회의 몫을 그 개인의 투영해서 표출되어진 얘기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로컬리티, 이 지역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생산되어진다면 훨씬 그런 왜곡은 덜해질 수 있겠죠. 그냥 그런 것들이 사실에 근거하고 현실에 입각해서 사료로서 정리되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굉장히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의 삶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근거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쓰기의 역할이 과연 도서관의 몫이냐 아니면 그냥 구성원 개개인의 몫이냐라고 놓고 본다면 당연히 그건 구성원 개개인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쓰기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창작이라든가 그런 기록이라든가 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그 기록물들, 그런 지식 자원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걸 잘 구조화시키고 드러내주는 행위와 그런 인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쓰겠다는 사람의 창작 의지를 살려낼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조금 따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죠. 비근한 예로 그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보면 어르신 자서전 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르신 자서전이 그 어르신이라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어르신들이 쓴 자서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대부분 그냥 행정적 절차 속에서 그런 교실을 열고 뭐 작가라든가 아니면 그 편집자 출판인들이 와서 지도해주고 뭐 이제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어르신들이 글을 만들면 그 글 중에 일부를 좀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편집해서 출판해주는 사업까지 이어지죠. 절차적으로 보면 굉장히 필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만, 그 후속 작업들을 놓고 보면 그냥 참여했던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의 어떤 보람, 개인이 가진 자기의 그냥 어떤 행복,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활동들이 꼭 쓰기만으로 결론 지을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많은 듣기와 읽기와 말하기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졌을 때 그것을 읽어줄 만한, 그것을 표현하고 들어줄 만한 공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역사적 어떤 사건들을, 경험들을 좀 일반화시키기도 하고 또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어떤 개인의 역사가 조금씩 키워본 동네의 역사인 것이고, 동네의 역사가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 걸 모아놓다 보면 그 시대의 그 공간의 역사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좀 어떻게 보면 동네의 연표를 만들기도 하고 동네 지역적 변화를 도서관이 직접 기록하는 작업도 필요한 것이고, 그 기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글로 표현내고 하는 그런 입체적인 작업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하는 일은 돌멩이국을 끓이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에 하나인 돌멩이국은 그 패전병들이 어떤 마을을 지나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피합니다. 군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피하고 숨겨졌는데, 이 사람들은 배는 고프고 먹을 거는 없고 한 병사가 꾀를 내서 동네 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저 외과에서 밥을 지어 먹고 갈 참인데 우리가 다른 건 다 했는데 솥이 없다. 솥 하나만 빌려주면 우리가 저녁에 밥을 먹고 떠나겠다.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큰 가마솥을 하나 빌려옵니다. 그리고 내과에다가 나무를 떼서 불을 지피고 물을 붓고는 그 속에다 깨끗하게 돌멩이를 씻어서 넣습니다. 신기하죠. 밥을 지어 먹겠다는 군인들이 모여 앉아서 돌멩이를 씻어서 돌멩이를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한 병사가 여기다가 파를 넣었으면 파가 좀 추가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한 마디 두 마디 던지고 동네 사람들 그걸 듣고는 쭈루루 달려서 자기 집에 있는 파를, 왜? 돌멩이국이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 본 국이고 도대체 무엇이 될지 궁금하니까 달라는 걸 다 줍니다. 결국 그 솥에서 끓여진 것에서 가장 필요 없는 건 돌멩이였겠죠. 돌멩이를 제거하고 나면 모두 다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도서관이 하는 일은 그런 돌멩이국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충분히 호기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돌멩이국을 끓이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에 사진들도 모아놓고 전시회도 열고 작가를 불러서 얘기도 나누고 역사가도 불러서 얘기를 나누면서 개인의 역사를 들어보는 거죠. 당신의 삶은 어떤지, 당신이 사는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걸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한 것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지역의 역사를 만들고 그 속에서 개인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어르신 자서전 쓰기의 작업이 그냥 자서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돌멩이국이 되어져서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획력, 그게 저는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보는데, 그런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그것을 설계해서 새로운 자원이 생산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우리 사서선생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쓰기는 꼭 쓰기에 대한 얘기보다 이 네 편에 대한 정리로, 읽고 듣고 말하고 쓰기에 대한 정리 작업으로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설계해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지역 도서관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서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도서관은 다르게 표현하면 레퍼런스 서비스라는 곳이 리퍼링 도서관이 답을 주는 곳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답을 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도서관 서비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교육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고 도서관에서 하는 일들이 교육이 아니라 학습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에 와서는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고 필요한 내용을 자기가 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야 하는 곳이고 거기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퍼실리티에 대한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사서 선생님들은 하는 일이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인물들을 데려다가 얘기를 나누면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을까? 어떤 책들을 들여다보면 좋을까? 이런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문가가 되는 나의 전문성은 그런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하고 퍼실리티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코디네이션 그래서 지원해주는 업무가 나의 전문성인 것이지 어떤 특정 지식을 알고 있다든가 특정 사실을 분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논리성을 갖고 있다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사회가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퍼실리테이트 되어지고 서로 코디네이션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게 저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제 3편 서비스를 이야기하다에 쓰기에 마지막 말을 그런 서비스, 그런 지식 기반의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행위가 사세의 몫이고 그 디자인 작업은 좀 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고 4개의 관점, 읽고 말하고 듣고 쓰고의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서비스를 이야기하되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적 부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 개념을 관한 응용 그것을 통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응용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얘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